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자, 여러분이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신전개업을 했죠. 아, 멋있게 신전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열을 해주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진열을 해주려고 하는데 진열장이 있고 물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장난감을 포크 옆에 두고 이 콜라를 세제 옆에 두고 떡볶이를 이 세제 옆에 두고 그 위에 공구를 두고 그리고 숟가락이 맨 밑에 있고 이렇게 뒤죽박죽 섞어놨어요. 그러면 자, 소비자가 왔어요. 나는 과일 바구니를 만들고 싶어. 과일 바구니를 만들고 싶은 손님이 이렇게 이제 여기에 사러 왔어요. 그러면 이 손님은 정말 싹싹싹 잘 찾아갈까요? 아니면 불편함을 겪고 불만이 있을까요? 불만 있어요. 불편하겠죠, 그쵸? 아, 불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불만이 있는 표정이죠. 자, 소비자가 불편함을 겪고 이 매장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정리를 해요. 네, 정리를 한다. 아주 좋고요. 또 뭐 더 없나요? 네, 사실 정리를 한다가 정답이에요. 진열대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음료수는 음료수들끼리 놓고 장난감들끼리, 음식은 음식들끼리, 그 다음에 수저는 수저끼리, 과일은 과일끼리 이렇게 의류와 세탁물을 의류와 세제를 한 번에 놓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방금 똑같은 과일 바구니를 사고 싶은 손님들이 와서 만족을 하고 돌아가겠죠. 여기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라입니다. 소비자의 니즈, 이 니즈는 필요죠. 이 필요한 조건들을 잘 충족을 시켜줘야 누구든 좋아한다, 소비자가 좋아한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수학 문제를 풀이하는데 적용시켜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야, 너도 수학 잘할 수 있어 를 발표하게 된 김민혁입니다. 민망하네요. 자, 양양입니다. 남자고등학교 1학년 3학년 이제 사실 자랑이긴 한데 수학 관련 교과목이 모두 1등급이 나왔고요. 믿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이것도 자랑이고요. 성격 좋은 것도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충분히 많이 배웠고 할 수 있는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해보려고 해요. 이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거냐면 그저 개념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느 부분을 먼저 봐야 하는지 그러한 꿀팁들을 제가 저만의 꿀팁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선 돼야 되는 건 개념이에요. 저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죠? 이거는 제가 한서를 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다들 피타고라스 정리는 아시죠?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A, B, C라고 하면은 C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것만 알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합시다. 그러면 B가 여기 A라는 점, B라는 점이 있으면 여기가 X1, Y1, 그다음 여기가 X2, Y2라고 하면 여기에서 A와 B로 삼각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딱 이 구도가 완성이 되죠. 여기는 그러면 이 거리를 구하면 X2 빼기 X1이고 얘는 Y2 빼기 Y1이니까 이 C를 구하려면 얘를 제곱을 떼면은 루트가 씌워지고 얘도 루트가 씌워지죠. 아니 루트가 아니라 제곱을 떼면은 여기에 루트가 씌워지죠. 그러면 얘 A 제곱 자리에 얘의 제곱이 들어가고 B 제곱 자리에 얘의 제곱이 들어가면 이 똑같은 수식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 X1, Y1을 지나고 이제
이해되셨나요? 이 개념은?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x와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작성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유도가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됐을 때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임의로 그려볼게요. y는 mx 이렇게 되는데, 얘가 만약에 이 점을 지나고 싶어. x1, y1인 점을 지나고 싶어. 그러면 얘를 x1, x 방향으로 x1만큼 이동해주고 y 방향으로 y1만큼 이동해준다 라는 개념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동해주려면 x에 x 빼기 x1을 넣어주면 되고요, y에 y 빼기 y1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 y에 이걸 집어넣고 x에 이걸 집어넣어주면 이건 자연스럽게 y 빼기 y1은 m 곱하기 x 빼기 x1 이렇게 되니까 똑같아지죠? 이거랑 이런 식으로 그 도형의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 혹시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 있나요?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 3 과정이라서 지금 1학년들도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하면 좀 시간이 길어져서 간단한 것만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요 두 직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를 a라고 하고 기울기를 b라고 하면은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다, 1이 된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점과 점이 있는데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여기에서 수선을 내려서 요 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요 거리를 뜻하는데 이제 요 거리는 이렇게 구한다. 얘가 x1, y1이고 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여기 a와 b를 밑에 아까 피타고라스 공식 쓰듯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밑에 두고, 그 다음에 여기 x와 y 자리에 요 좌표값을 제입을 해주면 돼요.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그대로 해주고, 그런데 이게 음수값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리는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념이에요. 조금만 집중해 보자고요. 자, 중심의 좌표가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x-a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 제곱으로 나타난다. 이것도 아까 거리를 구하는 공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없어가지고 이 공식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좁쌀의 방정식의 이 공식도 여기 x 자리에 x가 제곱이면 x 곱하기 x잖아요. 그렇죠? 이 x 자리에 하나를 좌표값으로 대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y 곱하기 y였는데 이 자리를 y1 이렇게 대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개념을 한 번씩 봤어요. 그러면 바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하지만 잠깐! 그 전에 자,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문제 풀 때 어떤 생각하시죠? 수학 문제 풀 때. 진짜 하기 싫다. 네, 하기 싫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만들었을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네, 아무 생각 없다.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다. 어렵다. 코알라 닮으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한우 불린가요? 아, 역시 똑똑한 사람은 다릅니다. 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저의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수학 문제가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이렇게 주어지면 이 문제, 이 세 줄짜리 내에서 주어진 조건이 뭘까? 그 다음에 정의하고 있는 게 뭘까? 그 다음에 사용해야 할 방법이 뭘까? 인데 이런 것들 다 때려치워도 가장 중요한 거, 문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거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여러분들이 상점을 차릴 때, 신장 개업을 할 때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해야 된다.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 라는 것이 이 문제가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 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수학 문제를 풉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조건을 확인해야 돼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보자면, 자,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이러면 안 되나요?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자, 지금은 약식으로 하겠습니다. 옆에 이거 붙임. 네? 이거를 아니 칠판을 이렇게.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역시 베테랑 선생님이시네요. 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 주어졌고, 그 다음 내접하는 원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주어진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이 조건을 먼저 파악한다 라는 것이 저의 문제풀이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 확인이에요. 문제를 확인. 이 문제를 확인한다는 것이 아까 문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에서 보자면, 여기에서 원하는 것은 내접하는 원과 만나는 두 점을 QR이라고 할 때 QR의 길이를 구하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QR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떤 개념이 필요할까? 개념 탐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꼬리 물기로 이 개념을 탐색해서 이 개념을 사용해서 무언가 값이 도출됐으면 이 값을 또 어떻게 유도를 해서 정답으로 이끌어 나갈지를 저는 꼬리 물기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렇다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이제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어볼 거고요. 첫 번째 문제는 저와 함께 풀고, 두 번째 문제부터는 제가 한 10분, 한 15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설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면 좋은데, 이거는 좋았습니다. 혹시 지금 좀 어려우신가요? 네. 어려워요? 네. 뭐가 어렵죠? 어디가 어렵죠? 이 문제가 어렵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약간 접근 방법이 어렵다는 건가요? 너무 어려워. 수학이라는 것 특성상 어렵긴 한데 그래도 조금만 참고 봐주세요. 자,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조건을 확인할 거예요. 아까처럼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 있고 내접하는 원이 있다고 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이래요. 10이고 여기에 딱 맞는 원이 있대요. 그러면 얘가 중점에서 반지름의 길이는 몇일까요? 5cm. 5다. 5 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게 되죠. 그쵸? 네, 호응 잘해주시면 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자.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세요. P가 1대2로 내분했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AP가 정사각형 ABCD에 내접하는 원과 만나는 두 점, 이 내접하는 원과 만나는 두 점을 QR이라고 할 때 이 QR의 길이는 이 문제가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 QR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사고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 QR의 길이는
저희가 그 수학 상의 개념에서 배운 건데 이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보통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요. 삼각형을 그려서 원의 중심으로 삼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딱 가르면 얘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수직 2등분선이 돼요. 얘를 똑같이 나눠줍니다. 요게 딱 나뉘면 딱 수직선을 그으면 요게 똑같이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 나오죠. 직각 삼각형. 이거는 피타고라스 쓰기 딱 좋은 컨디션이다, 상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써야 되겠구나 라는 개념을 도출해냈죠. 그쵸? 이 개념을 탐색해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5라는 것도 구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얘를 구해야 되고 얘를 구해야겠죠. 그래야 얘 중에 하나만 구하면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먼저 구해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힌트는 점과 직선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역시 수학 수업이라서 대답이 없는 걸 예상했습니다. 네, 이거를 직선이라고 보고 얘를 이걸 C라고 하죠. 이 원의 중심이죠. 원의 중심과 이 직선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을 수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지? 생각해보니까 그쵸, 좌표축에 올리는 거죠. 우리가 익숙한 아까 점과 직선의 거리를 구하는 식의 이제 좌표축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2대 1로 내보냈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정사각형이니까 얘 더하면 2, 1 더하면 3이죠. 그럼 얘는 3의 비율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3대 1이기 때문에 3 갔을 때 1 가죠. 그러면 얘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여기 0,0을 지나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안 해줘도 되는 거죠. 이렇게 y는 3분의 1x. 그럼 얘를 이항해서 정리를 해주면 x 어려우면 웃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수학은 원래 어려운데 최대한 쉽게 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수식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봤던 ax 플러스 by는 플러스 c는 0, 약간 이런 꼴이 나오게 됐죠. 이런 직선 방정식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를 원점으로 뒀기 때문에 5 갔기 때문에 c는 5,5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점의 거리를 구하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얘가 딱 점과 직선의 거리니까. 그러면 요거를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그 거리 구하는 공식 있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기 때문에 1 더하기 9분의 얘 여기 대입하고 얘 여기 대입하고 해서 5 마이너스 15인데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절대값을 씌워주면 루트 10분의 10이 되고, 얘는 정리를 하면 루트 10이 됩니다. 그러면 얘의 길이는 루트 10이 되는 거예요. 루트 10이면 한 명 나오고 두 명 나오고, 그러면 얘가 뭐겠네? 얘가 루트 25니까 25 빼기 10은 15죠? 그럼 얘가 루트 15가 되겠네. 근데 우리는 QR을 구해야 되니까 얘를 2배 해주면 여기도 루트 15가 있겠네 라고 하면 얘 두 개를 합하면 정답은 그쵸? 얘는 2 루트 15가 되겠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고 개념을 이것저것
알아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걸 딱 보고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멘탈 붕괴가 딱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얘는 QR의 길이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QR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로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수학적 사고라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야겠구나.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겠네. 그러면 이걸 구해야겠네. 그러면 이 직선과 얘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점점 범위를 좁혀 들어가는 거죠. 어렵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까지 있는데 두 번째 문제는 조금 계산이 많이 필요한 시기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제를 15분 드리면 다 못 푸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57분까지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어렵죠? 미안해요. 그러면 혹시 형광펜 같은 거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죠?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혹시 이것만 해봅시다. 같이. 같이 이 문제에서 얘가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게 뭘까를 형광펜으로 표시해볼까요? 여기에서 얘가 이 문제를 읽고 얘가 뭘 구하라는 거다라는 것만 조금 살짝 표시를 해볼게요. 그게 안 돼 있어요. 수학인데.
힌트 한번 드릴까요? 네. 제발요. 다들 여기 원점을 잡으신 것 같아요. 원의 중심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서 얘와 얘의 길이가 4람이었죠? 4. 네. 4람이었죠? 그럼 얘랑 똑같은데 이제 얘에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면 요게 이렇게 나오죠? 네. 그렇죠? 그림을 정말 못 그려서 그런데 얘랑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랑 똑같습니다. 네. 얘의 별이 똑같고 얘가 똑같기 때문에 얘랑 이 두 삼각형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여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내린 거죠. 다시 그리면 아, 이렇게 내린 거죠. 네. 그러면 요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얘의 좌표는 A, 0일 거고 얘의 좌표는 0, B겠죠? 그럼 얘가 A고 얘가 B겠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이겠죠? 그러면 B, A 옮겨서 적으면 요 직각 삼각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B고 A고 여기는 2다 이렇게.
A, B를 다 각각 구해놔야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A를 구하면 B도 구해집니다. B를 구하면 A도 구해지고요.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 A랑 B를 구해야 답이 나올 겁니다. 정말 열심히 풀고 계신 중에 시간 관계에서. 네, 시간 관계상 네, 그러면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일단 문제가 원하는 것부터 파악을 해보자고요. 자,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원점 O와 원의 중심을 한 요점 찍죠. 중심 사이에 이 거리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원점과 이 점의 거리니까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겠죠? 거리를 구할 수 있으려면 이 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됩니다. 좌표를 알아야지 이제 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이 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얘가 여기에 P에 접한다고 했어요.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내려주면 자, 여기에서 PS, 이 직선 PS가 P를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P에서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수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와 똑같다 그랬죠? 이 길이가 여기도 4, 여기도 4이기 때문에 아니죠. 여기는 이제 4일 필요 없고요. 4가 아니고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그어줍시다. 그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주자고요. 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만들었으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A와 B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는 소리죠. C가 A, B라는 소리면 B이면 여기 수직선을 내린 곳에 여기가 B고 여기가 A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얘가 A일 거고 얘가 B가 될 겁니다. 그쵸? 요 Y 값이 B고 X 값이 A이기 때문에 얘가 A고 얘가 B일 거예요. 그런데 얘도 맞죠? 그런데 얘 4와 얘 4 같고 여기는 다 반지름이기 때문에 똑같죠? 그러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합동이다. 똑같은 삼각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얘가 A면 똑같이 되는데 얘도 A겠죠? 그쵸? 그러면 A, B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2다.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쵸? 여기에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4가 이렇게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고 이게 약간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예요. 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구하면 다냐? 이건 또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 이 A는 그러면 A가 여기인데 이 A와 B 중에 하나를 구하면 그 나머지 하나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A랑 B 중에 뭘 구하기 더 쉽냐라고 하면 A가 조금 더 구하기 쉽겠다라는 A가 조금 더 구하기 쉽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여기가 A죠. 여기가 B고요. 그러면 A는 여기 A, B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A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가 A, 0이라는 걸 우리는 구했죠. A, 0을 지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면 y는 2x-a 인 걸 알 수 있고 2x 빼기 2a는 y다. 따라서 2x 빼기 y는
2x 빼기 y 빼기 2a는 0이다 라는 식을 구할 수 있고, 이것과 이것의 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아까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은 루트 4 플러스 1 2의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에 a 넣고 여기에 b 넣으면 2a 빼기 b 빼기 2a의 절대값이 되니까 2a 날라가고, 그러면 루트 5분의 b가 나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들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약간 이 사고방식을 이해하려면 좀 어려운 문제를 가져와야 돼서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는데 좀 실패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게 뭐냐? 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즉 a라는 거예요. 그러면 b 루트 5분의 b는 a다. 그러면 루트 5를 양변해주면 b는 a 루트 5가 되고 b 제곱은 5a 제곱이 됩니다. 그쵸? 네. 그러면 얘가 5a 제곱이 되기 때문에 넘겨주면은 4가 되고, a 제곱은 1이니까 a는 1이다. 그러면 b는 루트 5다 라는 게 나오게 돼요. 네. 이렇게 해서 a는 1이고 b는 루트 5다 이면 c의 좌표값이 나오게 되죠. c는 1, 루트 5다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O와 O는 0,0이죠. 네. 그러면 CO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즉 루트 1 더하기 5는 루트 6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하고요. 여튼 이거를 어려운 문제를 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풀 때 쉬운 문제를 풀건 어려운 문제를 풀건,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먼저 구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공적으로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훨씬 문제가 잘 보이실 거예요.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은 문제를 훨씬 풀기 쉽게 되실 겁니다. 준비해온 문제가 있는데 제가 실패해가지고 네, 죄송하고요. 자, 2021년 고1 모의고사 17번 문제였어요. 아까는. 그러면 이거는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이제 문제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수학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수학의 본질은 근데 문제풀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문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이유, 이 평가원에서 수학 문제를 내는 이유는 수학적 사고를 기르라고 내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적 사고를 왜 길러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해 안 하시고 그냥 클리어 들으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복소평면이라는 게 있어요. 다들 복소수 배우셨죠? 고등학교 때? 복소수는 이제 뭐 a 플러스 b i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수죠. 이게 복소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좌표평면은 둘 다 x축과 y축이 실수인데 얘는 y축이 허수축이에요. 허수축. 그러니까 i축인 거죠. 그래서 여기 x축에 a 그 다음에 y축에 b를 찍게 되면은 a 플러스 bi라는 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줄을 딱 그어서 이제 세타라는 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복소평면에서 이 복소평면에서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사인 세타와 삼각비를 아직 안 배웠을 텐데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i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드무구아르라는 사람이
드무아브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거의 성질을 이용해서 드무아브르의 정리라는 거를 해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오일러 공식을 찾아서 약간 이런 식으로 수학이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복속평면과 드무아브르의 정리로 인해서 복소수와 삼각함수, 지수법칙 이런 각각 따로 떨어져 있던 수학적 개념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겠죠. 그렇다면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 수학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각각 개념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각각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어려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체력이 좀 빠지셨어요.